어제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의 정치 뒤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정사상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의 득표율을 앞섭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한 1.1% 정도 그 당시 신민당이 공화당을 앞서게 되는데 그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유신 정권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데 1985년 2.12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서울에서 돌풍을 일으킵니다. 전두환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던지죠. 그것을 거부한 전두환 정권이 87년 어제가 6월 10일 6월 10일 민주항쟁했는데 민주화의 물결에 의해서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가 등장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하고요. 청문회 제도가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면서 50 청산 청문회가 일어나고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요즘에 언론 다시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 언론 통폐합에 대한 청문회가 1988년 체제 하에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에 준엄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가 일어납니다. 민주당이 123석을 하고요. 새누리당이 122석을 하고 국민의당이 38석을 하면서 다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 선거를 해서 변화하라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변화하지 않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정부의 말로가 우리가 그대로 보여줬듯이 정말 험난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2024년의 선거는 뭐냐면 이걸 다 복합적인 선거예요. 야당의 득표율이 높고 또 하나 여소야대 전국이 드러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헌정사상 야당 단독 과반의 선거가 2024년 22대 총선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떻습니까? 총선의 민심을 받들지 않고 과거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이 보수당의 역사적 퇴행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정상화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의 비정상화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 지난 총선이었는데 이번 원구성을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구성에 조속하게 협상에 들어오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